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 오랜만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편의점에 가는 상상을 해봅시다. 메로나 하나를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고 카드로 결제를 하면 끝!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은행은 통장에 있는 돈을 메로나 가격만큼 빼서 지불합니다. 만약 은행이 없었다면 우리는 항상 현금을 들고 다녀야 했겠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코인은 은행, 그러니까 중앙기관이 아예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걸까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탈중앙화를 현실에서 이뤄지게 한 기술, 바로 블록체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럼 이 블록체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우리 모두 고등학교 중간고사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객관식 수학시험을 보면 채점을 하고 칠판 앞에 점수가 공개되는 상황으로 말이죠. 선생님이 직접 채점을 하고 모두가 볼 수 있게 칠판에 점수를 공개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끔 이상한 상황을 겪곤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점수랑 다르네? 선생님에게 여쭤보니 채점을 잘못하셨거나 점수를 실수로 잘못 입력하는 상황들이 가끔씩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확인해보지 않았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크립토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없이 우리끼리 알아서 채점자를 정하고 채점 결과를 모두가 볼 수 있게 칠판에 붙여놓으면 어떨까? 누군가가 고의나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으니 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모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몰래 앞에 나가서 점수를 고치는 것도 불가능할 테니 말입니다. 기존의 상황,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채점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형식은 중앙집권형 체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은행이나 정부와 같은 중앙통제기관을 의미하고요. 기존의 상황과 달리 선생님 없이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채점하고 칠판에 붙여놓는 형식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누군가를 믿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아무도 안 믿어도 알아서 작동하게 된 시스템으로 변화가 만들어진 거죠. 즉, 블록체인은 사람이나 기관을 믿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거래를 가능하게 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블록에는 기록들이 담겨 있죠. 이 블록체인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장부입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칠판 앞에 붙여놔서 모두가 똑같은 장부를 볼 수 있어 몰래 바꾸거나 조작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특징을 우리는 블록체인의 투명성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1강에서 말씀드렸던 라이스톤이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동체가 알고 있고 위조나 변경이 불가능하며 신뢰 구조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며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암호화폐 코인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우측 상단의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개 장부 기술이고 암호화폐는 그 위에 사용되는 디지털 돈입니다. 여러 개의 길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 위에 자동차가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길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는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블록체인이고 그 도로 위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는 암호화폐에 해당되겠죠. 당연한 말 같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블록체인은 기술, 암호화폐는 그 위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돈.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된 암호화폐는 정말로 중앙기관이 없어도 잘 작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앙화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탈중앙화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중앙화된 체계에서 벗어난 것이죠. 탈중앙화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신한은행에 100만 원을 넣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한은행이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100만 원은 그냥 공중분해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모두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은행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망할 거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3자를 믿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탈중앙화를 이뤄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해해보자는 것이죠. 앞으로도 분명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은행은 은행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겁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 우리는 오늘 하나 더 알 수 있게 되었네요. 블록체인을 통해 암호화폐는 중앙화에서 벗어나 탈중앙화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제 여러분은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럼 코인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는 정부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고 금은 광산에서 캔다면 도대체 코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비트코인은 이론적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여기 수학 문제가 있고 이 수학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3.125개의 비트코인을 주는 거죠. 2025년 4월 기준으로 약 4억 정도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금을 얻기 위해 노동하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노동하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와, 그렇다면 나도 노동 한번 해서 채굴해서 돈 한번 벌어볼까?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확률은 10의 22제곱분의 1입니다. 1 뒤에 0이 22개나 붙어 있는 것이죠. 이건 지금부터 하루에 로또를 100만 장씩 매일매일 100년을 사도 5등에 한 번도 당첨되지 않는 확률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같은 일반인이 채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럼 채굴은 도대체 누가 할까요? 저희 같은 일반인이 아니라 채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업체들은 너무나도 많죠.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컴퓨터가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로 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채굴하는 업체들은 어떻게든 컴퓨터 사양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일 좋은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거나 채굴 전문 기계를 사용하곤 하죠. 여담으로 이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 그래픽카드를 파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럼 우리가 채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인에 있어서 채굴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 관심을 꺼야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쉬우니까요. 사실 채굴의 방법이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채굴해서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하고 누군가가 채굴해놓은 코인을 활용해 돈을 벌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그리고 코인을 만들어내는 채굴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떨까요? 잠깐 90년대 네이버 메인 화면을 봅시다. 누군가는 처음 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추억일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저 읽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보를 소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정보를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활용해 우리가 직접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읽기만이 전부였던 세상에서 이제는 읽기와 더불어 쓰기 또한 가능해진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세상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화된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가 된다면, 갑자기 네이버 블로그가 서비스 종료를 한다면, 은행이 파산을 해서 내 돈이 모두 사라진다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생겨난 기술인 블록체인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 자산, 내 컨텐츠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읽기, 쓰기를 넘어서 이제는 읽기, 쓰기, 소유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추가된 기술이 아니라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궁금한 건 철학이나 패러다임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로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집중해주세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돈을 버는 방식은 투자형과 참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자형은 쉽게 말해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방식입니다. 코인을 투자 자산으로서 활용하고 사고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코인으로 돈 버는 방법인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99%는 존재조차 모르는 코인으로 돈 버는 법, 바로 참여형입니다. 하지만 참여형은 낯설고 처음 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쉽게 천천히 알려드릴 거니까요. 참여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많은 사람들이 알고 비교적 쉬운 투자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이죠. 앞으로도 도움되는 실질적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머니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